이번 시간부터는 이 식물 병리학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은 제일 먼저 이 병원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병원체라고 그러면 뭐 진균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별로 각 특징이 어떻고 어떠한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 이러한 병원체 관련된 내용을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발병. 이런 병원체에 이 식물이 감염됐을 때 어떤 병이 발생하는 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식물체 자체의 조건들 여기에 따라서 이 발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요. 이 병이 발생하면 뭐가 나타나요? 병증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 나타나는 이 병의 결과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떤 주요 작물별 병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벼의 병은 뭐뭐 있고 보리의 병은 어떤 게 있다. 그런데 이 강론이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주요 작물별 병해 요쪽 에서는 저하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릴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페이지는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주요 작물별 병에는 어떠한 그 패턴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 맨 끝 파트에 이렇게 그 정리가 조금 자주 출제되는 걸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의 방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러한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60점 이상 득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1장에 식물병의 원인 해서 이 식물병의 일반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병이란 식물이 병원균의 침해를 받아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은 또 식물의 병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를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생리 기능 유지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정상적인 생육이 되지 않더라. 그럼 최종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량 확보를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물의 본래 형태나 생리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건강한 식물 대사의 흐름이 교란된 상태를 말한다. 식물병은 식물의 생리적, 형태적 이상 증상이며 끊임없는 병원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장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병에 걸리면 급성적으로 죽고 만성적으로는 생산성과 이용 가치가 떨어져서 양적 손실을 가져오더라. 그러면 이러한 식물병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식물병의 영향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식물병에 걸리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이요. 첫 번째는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농업을 이용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겁니다. 돈 되게. 그래서 업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고 산다라는 개념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병해가 많이 발생을 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국에 농업 경영의 안전성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식물병이 돈다. 그러면 이 식량의 부족,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식물병이 유행하게 되면 이 주산지가 변화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이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어떠한 그 실론지방 같은 경우에 이 커피가 원래 실론지방에서는 이 커피 재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서 이 영국에서 이 실론에서 실론이라면 그 스리랑카 지역인데 이쪽에 커피 재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에 커피 녹병이 발생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커피 녹병이 이 아주 창고를 하다 보니까 이 커피 재배가 더 이상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론 지방에서 그 다음부터 짓기 시작했던 게 이 차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은 이러한 커피를 이렇게 식민지에서 짓던 걸 못 들여가지고 오니까 이 기호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게 커피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차로 바꿨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병이 발생을 하면 이 생산량뿐만 아니라 이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되면 이 정상적인 가격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병이 발생을 하면 방제를 해야 되겠죠. 이 방제를 하다 보면 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경제적인 이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떠한 이 독소에 의한 이 병에서 어떤 아니면 균에서 또는 이 곰팡이에서 이 생산해낸 이러한 독소에 의한 인축의 해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맹류의 맥각 중독병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영양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식물병을 어떻게 우리가 농사지으면서 방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대단히 중요한 그 이야기가 되겠어요. 먼저 식물병리학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식물병의 역사적 피해 사실들이 쭉 나열되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간략하게 감자역병, 그리고 벼의 깨시무늬병, 커피 녹병, 수박의 덩쿨조gin병 해서 이 네 가지 그 조건들이 소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해서 내용을 좀 더 넣을게요. 먼저 우리 교재에 나온 것부터 잠깐 보고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역병, 아일랜드에서 1845년부터 1860년까지 대흉년으로 1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150만 명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영국 쪽이죠. 이쪽에서 이런 이 감자 역병에 의해서 감자 생산량이 이 아일랜드 주민들이 그 소작농들 같은 경우에는 이 농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고요. 또 농지도 없는 소작의 형태다 보니까 이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이 감자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 감자 역병에 의해서 감자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이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이 아사하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실제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감자 농사를 짓지 못하다 보니까 또 소작농인 경우에는 이 세는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버티고 신대륙으로 북미로 미국 쪽이죠. 북미로 이렇게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이주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감자 녹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죠. 감자 녹병이 아니라 감자 역병이죠. 죄송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이 1845년부터 60년까지 (100만이) 아사하고 150만이 이주를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감자 녹병의 이 원인균들, 이 파이토소라 인페스탄스라는 이 균,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DH 이 파이토소라 이 인페스탄스라는 이 병원균에 의해서 이 발생한 이 균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벼의 깨시무늬병. 이 벼의 깨시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에서 벼의 흉작으로 200만 명이 이 사망을 했다. 이게 지금 이 1942년도에 이 인도 벵갈 지방에서 인도 벵갈 지역에서 200만 명이 굶어 죽는 이러한 이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커피 녹병. 이 커피 녹병이 좀 이 특이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한번 보죠. 스리랑카의 커피 재배가 녹병을 피해 남미로 옮겨졌다 했는데 원래 이 커피 최대 생산 지역이었던 실론 지역,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면 이 스리랑카입니다. 가 영국의 식민지로 커피의 최대 생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녹병이 발생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이 커피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결과로 여기 보면 주산지가 변한다고 그랬죠. 이 주산지가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스리랑카 실론 지역이 이 커피의 주산지였는데 이게 옮겨가 버립니다. 어디로 옮겨갔어요? 이 브라질이나 중남미로. 실론에서 중남미로 이렇게 주산지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브라질이나 중남미 이쪽이 이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기후도 변화시켰어요. 지금 이 영국 식민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실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커피를 가져다가 풍족하게 먹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커피에서 녹차로 이렇게 녹차가 아니라 홍차였죠. 홍차로 이렇게 변하는 이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병이 지금 커피 녹병의 발생으로 생긴 병입니다. 그리고 이 수박의 덩쿨조gin병, 덩쿨조gin병 같은 경우는 토양 전염성 병해로 가장 유명한 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박과채소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 토양 전염성 병해. 그래서 덩쿨조gin병하고 이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박과채소 같은 경우는 전목묘를 이용하는 원인, 이게 토양 전염병인 이 덩쿨조gin병 예방, 여기까지는 같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이 맥각 중독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맥각 중독병. 이 맥각 중독병 같은 경우에는 이 인축에 해를 대단히 많이 끼쳤습니다. 이건 지금 이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무슨 11세기에서 13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 이 맥각 중독병은 독소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구토라든가 그리고 복통, 설사, 경련, 이 사지라 그러면 이 팔다리죠. 에 괴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축 같은 경우에는 이 송아지의 이 출혈,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 인축에 대단히 많은 이 해를 끼쳤던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인은요? 공류의 이 아플라톡신이라는 이 독소가 생성이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리라든가 호밀, 밀, 보리 이런데 이 진균이라면 곰팡이죠. 이 곰팡이 독소인 이 아플라톡신. 그리고 아플라톡신을 이 생성해내는 원인균, 이 아스페르길루스 프라브스라는 이 원인균에 의해서 지금 아플라톡신의 원인균까지는 이 아스페르길루스 프라브스라는 이러한 원인균에 의해서 아플라톡신이 생성되고 이러한 그 생성된 이 곰팡이 독소에서 사람의 구토라든가 복통, 설사, 사지괴사, 가축의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출혈 이러한 그 결과로 인해서 대단히 큰 이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의해서 1960년에는 영국에서 칠면조가 수십만 마리 폐사하는 이러한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플라톡신 아스페르길루스라는 이 균, 요것은 가끔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체크를 해 두십시오.